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여혜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중환자 재활에서 중환자 전문의의 역할입니다. 순서는 중환자 재활이 도입된 배경, 중환자 재활의 시작, 중환자 전문의의 역할 순입니다. 중환자 재활이 도입된 배경으로는 나사의 보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주비행사는 약 일주일간 지속되는 우주비행을 통해 20%의 근육량 손실을 경험을 합니다. 나사에서는 이러한 근육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최소 2시간 30분 근력 운동과 적절한 식단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사의 보고 이후 중환자에서도 재활 및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 치료가 발전하면서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집으로 퇴원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장애, 인지장애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집중치료 후 증후군은 환자의 장기 예후에도 불량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중환자 치료의 목표는 생존에서 생존 이후의 삶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중환자 학회에서는 2018년 파디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집중치료 후 증후군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였고 ABCDEF 번들을 통해 각 중환자실에서는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예방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중환자 재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집중치료 후 증후군의 경우 부산시 4개 대학병원의 생존퇴원 환자의 3분의 1에서 3개월째 인지장애를 보고하였고 히라 데이터를 보시면 19%에서 정신가정 문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환자실에서 재활은 오직 17%에서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환자 재활이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환자 의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환자시 재활의 시작 및 지속 또 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환자 재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다학제팀의 구성이 필요한데 재활 전문의와 중환자실 간호사, 재활 치료사, 그리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환자 재활을 시작하게 되면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각 중환자실 및 병원에 맞는 환자를 선정해야 하고 어떨 때 치료를 중단하고 재활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효과 및 안정성, 평가지표 등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사는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환자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 똑같은 폐혈증 환자라도 병전 상태에 따라 재활의 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활 초기에는 선택된 환자를 집중하여 재활하여 효과를 최대화함으로써 재활의 중요성을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고 이것은 재활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환자 재활의 실제 과정에서 재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중환자 의사는 환자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과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기준에 맞는지 또 재활에 방해가 없도록 환자의 수액 라인이나 튜브 등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선망이 있으면 재활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수면을 향상시켜서 선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가 검사 등으로 인해 재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스케줄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이 시행되고 나면 성과를 평가하고 각 구성원들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환자실을 퇴실하게 되면 퇴실 이후에 재활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2년에 재활을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폐이식 환자의 술정 관리와 수루 관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재활 치료사와 중환자 전문의가 팀이 되어 재활을 시작하였으며
재활의 효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문화가 정착되면서 이후에 중환자 전체로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고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현재는 ROM 팀과 댕글링 이상의 팀으로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 루틴하게 48시간 이내 환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72시간 이내 재활이 시작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회진 및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의사가 재활에서 흔히 하기 쉬운 실수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내과적인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재활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재활을 할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기에 재활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로 재활이 실패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재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급성 골격근 소모가 입원 첫 주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재활할 것을 권하였으며 특히 48시간 이내에 재활을 하는 경우 일주일 이후 재활을 한 그룹에 비해 퇴원 시 기능에 큰 차이를 보여 가능하면 극도로 아픈 환자를 제외하고 무조건 시작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NEJM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에서 조기의 재활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어드버스 이벤트를 증가시킴이 보고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환자가 재활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선망을 들 수가 있겠는데 환자가 수면을 잘 안 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진정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 선망의 발생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선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보다는 비약물적 요법이 효과적이겠고 특히 중환자실 및 간호사들에게 이러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루틴하게 비약물적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환자마다 대시보드를 마련하여 환자의 영양 상태 및 매일 재활의 목표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된 접근 및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는데 중환자의 경우 매일매일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또 매일매일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의 종류나 시간, 강도를 개별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 후 환자의 이상 반응 및 또 환자의 내과적 상태를 포함한 기분이나 의식 등을 확인하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재활의 효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활은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치료이기 때문에 VR이나 CRE와 같은 감염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 시에는 비감염 환자에서 감염 환자 순으로 시행을 하고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의 발전에 있어서 재활 중시하는 문화와 분위기 형성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교육을 통해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극복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또 환자와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선호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중환자 의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호자는 환자를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통해 동기를 부여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하고 목표 형성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중환자 전문의는 중환자 재활팀의 리더로서 중환자 재활을 총괄하고 각 병원 및 중환자실 특성에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팀 구성원의 열정을 키워서 구성원을 지지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주고 재활의 효과를 평가하고 재활 전후 관리를 하며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환자와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